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말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알겠어요. 의도는 뭐 해석들이 분분하지만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경수 복권을 반대한다. 그래서 만일에 대통령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한동훈 힘이 세고 한동훈이 막았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실이 보이는 반응,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복권은, 사면 복권은. 그래서 한다. 그것도 땡큐죠. 왜 땡큐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시냐? 알겠다. 그러니 당무는 한동훈 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한 주간 정치권의 주요 흐름을 짚어보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 정치대학 진행을 맡은 임윤선입니다. 정치대학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 사랑해 주셔서 이투데이 TV로 들어오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정치대학입니다. 정문은 정치대학, 연문은 이투데이니까요. 웬만하면은 정문을 통해서 들어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문 구심점 김경수 복권 임박 이야기 지난주부터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이번 8.15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될 것 같다라는 소식을 놓고 야권이 아니라 외려 여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재고를 요청했고 윤석열 의원이 이건 통합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으나 주변을 통해서 난 이거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다면서요. 대통령실 설명은 네. 이제 사면할 때 복권도 하려고 그랬는데 총선 앞두고 있어서 복권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복권을 하는 거다. 이런 거고, 반대하는 측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지만, 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게 이제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인데, 이렇게 풀어줄 수 있냐, 뭐 이런 거고요. 대통령실은 똑같은 이유로,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등등등등, 뭐 이런 분들도 다 이미 사면 복권 됐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뭐 안철수 의원이야 드루킹으로 인한 피해가 본인이 제일 컸다고 믿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제로 드루킹의 댓글 작업 그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이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말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도는 해석들이 분분하지만 결국 제가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경수 복권을 반대한다. 그래서 만일에 대통령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한동훈 힘이 세고 한동훈이 막았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실이 보이는 반응,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복권은, 사면 복권은. 그래서 한다. 그것도 땡큐죠. 왜 땡큐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시냐? 알겠다. 그러니 당무는 한동훈 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선거 때도 계속 얘기했어요. 그때도 한번 대통령실하고 충돌할 때도 정부는 정부의 일, 당은 당의 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대통령실처럼 이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했으면 앞으로 모든 당무는 당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쁠 게 없죠. 그걸 의도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용산에 전달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용산에 여러 차례 좀 조용히 전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복권 반대다라고요. 이런 이슈는 공개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해야 본인이 얻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걸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힘을 이용해서, 동력을 이용해서 당무장악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정작 법무부 장관 때 사면 때에는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인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복권에 대해서는 왜 좀 다른 입장을 보이시는 건지 좀 의외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되면 정적 파장도 있고, 저는 그건 좀 지나친 해석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김경수 지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오랫동안. 근데 이렇게 한 정치세력 친문이죠. 친문의 구심적인 인이 되기에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건 좀 약한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경선 과정이나 이런데 이게 복권돼서 친문이 뭐 진영을 갖춘다고 해도 민주당이 후보가 되는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역학관계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큰 위협은 본인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예요. 예. 그걸 넘냐 못 넘느냐의 문제지. 김경수 지사가 복권돼서 뭐 친문이 세력화해서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위협을 받는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비슷하게 김경수 지사는 조금 정치 권력 의지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다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 아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안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조금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본인이 경남지사도 했고 그래서 욕심을 낼진 모르지만 그 전에만 해도 누가 그래도 김 지사가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안혜정 선배도 계시고 그분들이 하시면 저는 도와요.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도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도왔고 뭐 그런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약간 전면에 있기보단 뒤에 계시는 걸 편하게 생각하시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그 대척점에 서갖고 뭐 일전을 불사하겠다 이런 성격이 잘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만약에 탈 이재명의 시대에는 누군가 나서긴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게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사법 이재명 리스크.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중요한 거지. 그 누가 뭐 경제 뭐 김동연 지사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안에서 그분들이 뭐 새가 세서 제가 위협적이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포스트 이재명 대표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온다면 그때는 경쟁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인데 삼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통상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경수 지사. 이번 복권되면 이제 그렇게 될 거고, 이제 김두관이 좀 이따 오실 거니까, 그분도 이제 사김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테지만, 그분은 이제 조금 아무래도 약하죠. 이따 오시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이제 뒷담화를 좀 하면, 왜 경남지사 하셨는데? 바로 그 점이 제일 아픈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아주 전설적인 분이잖아요. 남해 이장 출신에, 남해 신문 만들어서, 그 20대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30대 때 그 남해 군수가 되고, 뭐, 그리고 행자부 장관도 노무현들이 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스토리가 있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왔죠. 원래는 이제 이분이 친노는 아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범친노가 됐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2010년도 그 경남도, 그전에도 도전했다가 김태우 한나라당 후보한테 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2010년에 그 야권 연합 후보로 되죠. 근데 노무현 문재인 때부터 이 PK 지역은 우리 민주당이 좀 새로운 주류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데기 때문에 경남지사를 장악했다고 하는 건 당시 민주당에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그때 이달곤 후보랑 해서 이겼는데 김태호 지사가 재선하고 물러난 자리에 그 김두관 후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건데 이분이 2012년 대선 경선에 뛰어든다고 그걸 그만뒀어요. 그것도 직을 갖고 도전해서도 되는 걸 건데 뭐 승부수라고 생각하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잡은 경남도지사인데 그래서 그 후임이 누가 됐냐? 이책 그만뒀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대통령 선거 때 할 때 홍준표 도지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겠네요 민주당은. 그렇게 그만둔 것도 이제 1차 타격인데 더 큰 타격은 뭐냐? 하필 상대가 문재인이야. 그러니까 문재인을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재인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김두관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범친노에 있다가 좀 밀려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대선 경선에서 나왔다가 드랍하면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뭐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다 뭐 우군처럼 적어도 뭐 아군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우군의 역할은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와갖고 뭐 반명하려고 하니까 이걸 못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김동연이나 김부겸이나 김경수는 본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친명은 아니니까 누가 봐도 뭐
친문이거나 아니면 뭐 친문은 아니어도 적어도 비명은 분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김경수는 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이죠. 야당에서 그래서 그게 야당에서 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에 대해서 큰 의견이나 이견이 없는 거는 이제 박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려 여당에서 시끌시끌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고요. 지금 당 게시판도 난리라고 하고, 요 한동훈 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하는데, 예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달리 반대 의사를 표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서울이. 첫 번째, 당 게시판이 워낙에 시끄럽기 때문에 그걸 결국 반영해서 당대표는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심층적으로는 이거 혹시 의식하는 거 아닌가. 이 대통령께서 전에 양정철 박영선 사건도 그렇고 친문계에 자꾸 러브콜을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그런 호사가들의 불안감이. 호사가들의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음모론 같은데 그건 뭐 저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정책 기반이 원래는 민주당 쪽에 가까웠고, 그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되는 과정에서도 확실히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의 그 도움도 받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는 뭐 양정철 이런 분들하고는 좀 호감도 있고, 아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그런 맥락에서는 가질 수가 있겠지만, 그건 그냥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진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얘기지만 그것이 뭐 의도보다 중요한 게 의지고, 실제로 역량이고, 실행이고, 결과고, 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대통령이 후임자가 못마땅해서 후보가 되는 걸, 지금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유력한 그 대권 후보다, 자기다, 막은 사례가 없어요.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로는 늘 있지. 심지어는 그 군인들이 하는 전두환 때도 노태우 불가로는 내내 있었어요. 노태우가 2인자인데 그거는 절대 안 된다. 특히 6사 12기하고 17기 중심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기에는 뭐 박희도 같은 장군은 친위 쿠데타 설때 계속, 그때 뭐 쓰리박이라고 하는 게 뭐 박중병, 박희도, 박세직이 있었는데, 특히 박희도 이분 뭐 공수여단장 출신 아닙니까? 쿠데타 주역인데 절대 안 된다. 그랬고 17기에도 가면 그 센 분들 많아요. 제가 뭐 17기 그분들이 다 반대했죠. 6사 17기들이 16기의 그 장세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결국은 노태우로 갔어요.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에서 김영삼 넘어갈 때, 아이고 그 민정당 출신, 그럼요. 민정당은 어떻게 김영삼한테 주냐. 불로놀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뭐 너무 결이 또 다르니까. 후과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뭐 김종필, 박태준, 이종찬 뭐 이런 분들, 박철원 이런 분들 다 반대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럼 혁신적이었어요 좀. 가장 처음에 대립한 거는 이제 그 박철원, 그 노태우의 그 뭐 초족한가 그렇죠. 근데 뭐 그 충돌을 많이 했죠. 실세장관인데. 그 마지막에는 결국 이종찬, 이게 다 탈당했잖아요. 박태준 뭐 다 탈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의 이해창, 그때도 뭐 절대 이해창은 안 된다 이래갖고 86, 96 막 이렇게 나올 때, 그때 뭐 실제 김영삼 대통령은 속으로 누구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수성 총리 전 총리를 민다, 또 이홍구 전 총리를 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정말 그때 그 문제를 잘하는 분한테 물어봤을 때 자기들은 이홍구 총리를 조금 지원하려고 했는데, 역시 그 학자 출신이라, 외교관 출신이라 그렇게 잘 뭐 이렇게 치고 나가는 힘이 좀 없더라. 그래서 결국 이해창이 됐잖아요. 그 뒤에도 보면 뭐 김대중 대통령 때도요, 이인재를 데리고 와서 동교동계가, 그런데 결국 노무현한테 졌고요. 노무현 때도 뭐 정동영에 대해서 뭐 다들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현직 대통령이 막은 거는요, 꺾은 거는요, 그때 범여권의 고건 총리가 1등으로 가는데, 그거는 안 된다 이래갖고 스스로 이제 그만둔 거, 이거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뭐 현직 대통령이 사이가 좋건 나쁘건, 그래서 어떨지 몰라도 막는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멤버들은 바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기존 멤버들은 새로운 바람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막을 힘이 없는 거죠. 지금 이미 뭐 힘의 상당 부분이 한동훈 대표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친윤이 뭐 다른 후보를 또 누군가 내세워서 그 내세우는 게 뭐 이를테면은 뭐 홍준표, 오세훈 뭐 이런 원희룡 이런 분들이 친윤은 절대 한동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테지만 그 2010년 전후에도 그랬어요. 이명박은 절대 박근혜한테 안 준다. 그게 뭐 오세훈, 김문수, 뭐 김태호, 정운천 이런 분들 뛰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결국 이명박과 박근혜 그때도 정진석 비서실장이에요. 정무석이지. 이분이 딱 해갖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당 안에서도 어려운데 당 밖에 민주당 사람을 뭐 커넥션 해갖고 한다. 그냥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양정철 뭐 이런 분들하고 뭐 그냥 호감을 가질 수는 있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호감을 갖고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결합을 그쪽에서는 늘 뭐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겠느냐. 네, 뭐 꽃사가들이 하는 그런 소설이다. 얘기도, 그런 얘기들은 저는 뭐 신뢰성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참고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항상 현 권력은 미래 권력을 심지어 엘리자베스 여왕도 돌아가신 지금은 현 왕이죠. 찰스 왕세자의 존재를 불편해했대요. 아들인데도. 항상 현 권력은 미래 권력에 대한 불편함을, 왜냐면 나의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묘한 권력 관계와 감정 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입헌 군주제에서 사실 일본도 그 천황이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뭐 교황도 물러나잖아요. 뭐 이렇게 종신으로 사후에 넘어가지 않은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찰스에 대한 또 뭐 엘리자베스에 대한 평가가 다르니까 영국 국민들이 다이애나 사망 이후에 그런 건 있지만 하여튼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 오래 하셨어. 정말 너무 오래 했어. 뭐 드셨는지 궁금해요. 뭐 드셨는지 어떻게 건강하신지. 그분에 대한 뭐 영화도 많고 많지만 하여튼 영국은 그 빅토리아 여왕이나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그때 뭐 하여튼 국가의 구심 역할은 그분들이 상징으로 잘 했으니까. 지금 찰스 국왕이 그 역할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당정 관계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당정 관계 어떻게 되나요? 또 당정 관계는 저는 이제 뭐 지금 당장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전파보다는 주화파가 힘을 얻을 거고 관망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로 힘이 넘어간 걸 인정하지도 않을 거고 다음 대통령 후보가 한동훈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거고 여전히 본인들의 그 플랜은 있을 테지만 지금 당장은 현실을 인정하고 지켜보자.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실수를 기다리자.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한테 달려있다.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그 미래는 본인의 그 사법리스 그 법원한테 좀 달려있는 측면이 좀 있고 한동훈 대표도 뭐 바깥에 누가 흔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해서 돌파할 수 있는 없나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광복절 특사미 복권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 복권 제가 하시겠지요? 지금 물러나기도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됐는데 농담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복권할 거라고 본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